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선NL 인테리어 임직원 여러분. 6월 정기안전보건 교육 주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에 시행되고 3일째인 1월 29일 중대재해 1호 사업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경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날 오후 5시까지 매몰된 3명 중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삼표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노동부는 현장 점검 및 관련 서류 등을 즉시 조사하였습니다. 지난 1월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으로 입건된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가 삼표산업의 전국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삼표산업에선 작년에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면서 노동당국이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삼표산업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위반,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00세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 60건을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선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7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삼표산업은 작년 6월 바위에 깔려 근로자가 숨지고 석 달 뒤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는데도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선 시설물 안전성 평가나 안전통로 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표산업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지적된 사항은 모두 신속히 개선했다면서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지속되었고 아울러 2020년 태안화력발전소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한 기업 및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 여론이 확산되면서 마침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을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재해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일반 시민 등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재해입니다.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고성 사망재해자는 소폭 하향 후 정체되는 추세이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업종별 사망자 발생률은 건설업이 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제조업 22%, 기타의 사업 13% 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도급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등 수급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일일 근무인원을 월별로 모두 더하고 가동될 일수를 나누어 산출하면 됩니다. 예시와 같이 일별 근무한 인원을 파악하고 그 값을 월간으로 더하여 총 근로자 수를 산출합니다. 그런 다음 가동일수, 즉 실제 운영된 일자를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출하면 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재해 기준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 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사고성재해 또는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자 발생, 동시에 여러 명의 부상자, 연간 직업성 질병자의 다수 발생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재해 기준을 살펴보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마찬가지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 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16명의 노동자가 유독물질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입건된 첫 사례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가 된 세척액의 제조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근로감독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상자를 들고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척액에 포함된 트리클로로 메탄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간 기능 이상으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창원의 두성산업에 세척액을 납품한 업체입니다. 제조사가 세척액을 납품할 당시 물질 보건 안전 자료에는 급성 중독의 직접적 원인이 된 트리클로로 메탄이 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업체와 유통업체 두 곳에서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세척제를 제조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적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두성산업은 세척 작업자에게 방독 마스크를 쓰게 하고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작업자가 일반 마스크를 다 착용하셨대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한 국소 배기 장치라든지 환기 장치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으로 경영자가 입건된 첫 사례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되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2월 21일 두성산업에서 세척제를 사용하던 근로자 16명이 집단으로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메탄의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작업 장소에는 국소배기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는 방독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관련된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화학적 인자로 발생 가능한 13가지의 질병과 염산 노출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해서 총 24가지의 직업성 질병을 규정하고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24가지의 직업성 질병 중 주요한 질병을 살펴보면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열사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에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된 목적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병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경우에도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법령별 처벌 규정.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될 수 있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각 법 중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사망재해로 동일한 피의자가 된 경우 가장 중한 죄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시행령 4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9가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법에 있는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책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 및 법인 모두 처벌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처벌 및 법인의 처벌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사유 발생 시 양쪽 모두 처벌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을 위해 회사가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지급해 줄 수 있나요? 개인의 형사소송 비용 등을 법인에서 대납해 주는 경우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고로 법령상 피의자가 동일한 경우 각각 처벌을 받나요? 피의자가 동일한 경우 가장중한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으며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준 경우에도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나요? 장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곳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인 지배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도급인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시행령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회사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수립된 경영방침과 목표는 임직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안내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전담조직 구성 운영. 사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직속부서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2인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사업장에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점검하여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가 정기적으로 1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성실히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 1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등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반기 1회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맞춰 평가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있으며 선임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술적 지도 및 조언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및 개선 방안 이행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방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도급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재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맞게 훈련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 마련 및 이행사항 점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업체 선정 시 평가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선해낼 인테리어는 아직은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음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매뉴얼 구축 계획이며 그에 따라 훈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보세요. 연기팀이 사이로 상부에 사다리 위에 가감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아, 사람이 떨어졌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 내용 접수받았고 현장 소장 및 관계부서 연락하겠습니다. 이상. 눈 보고 바뀌고 예. 시간에 따라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언제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서 모의훈련을 통해서 좀 시간도 단축하고 또 근로자 통제나 아니면 작업자 통제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지휘체계. 중대재해 발생 시 지휘체계 예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내 비상연락망은 아래와 같으며 내외부를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내 비상연락망은 아래와 같으며 내외부를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역할에 따른 업무. 비생대응 매뉴얼에는 역할에 따른 업무를 명확히 수행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세부 조치 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역할에 따른 업무 외에도 세부 조치 사항을 자세히 서술하여 매뉴얼에 맞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내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고용노동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서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명령 및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는 개선 완료 후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개선 완료된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작업 명령 해제를 하고 미흡하다면 다시 개선하여야 합니다. 비상상황 방송 절차. 비상상황 발생 시 소속된 근로자를 안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예시와 같이 비상상황 방송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SNS 문자 등을 발송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별 예시와 같이 초기 응급조치 요령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해 종류, 부위별 응급조치 방법입니다. 간단히 참고하는 정도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119에 연락하여 빠르게 응급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